안녕하세요.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남의 집 광고를 일부러 클릭하던 시절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꽤 오래전에는 이런 일이 흔했답니다. 자기 동네에 펜션이 새로 문을 열면 예약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궁금한 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 펜션과 비교해보는 일이 잦았습니다. 문제는 즐겨찾기를 해놓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광고를 클릭해 한 푼이라도 손해를 끼치려던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했다는 얘기지만 요즘 생각하면 참 치사하고 한심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은 네이버 키워드 광고보다는 야놀자나 떠나야닷컴 같은 예약 대행 천국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펜션이 남들보다 더 많이 노출될지 고민하는 알고리즘 지옥에 갇혀버린 탓에 남의 집 광고를 눌러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원래 펜션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직접 광고를 해서 방을 파는 간단한 구조의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야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기댄 파생사업이 하나둘 등장하죠. 펜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모두 흡수되었지만 가맹점을 모아 예약을 몰아주던 사업체들이 등장한 건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펜션 사업자들은 대단한 업체라고 여기지도 않았죠. 하지만 야놀자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TV 광고까지 쏟아내자 키워드 광고 위주였던 펜션의 영업 방식이 크게 바뀝니다. 사실 그 무렵의 펜션들의 가장 큰 불만은 키워드 광고비였습니다. 광고비는 하염없이 들어가지만 예약은 성에 차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이었죠. 이와 정반대로 예약이 될 때만 수수료를 주면 된다는 예약 대행 회사들의 제안은 말 그대로 달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죠.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이나 전환율까지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은 펜션이라는 상품을 전시하는 곳일 뿐 팔아주는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노출이라는 단어도 상품의 전시로 이해하면 됩니다. 노출 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품을 사줄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선보이냐를 가리키는 말이죠. 같은 원리로 전환율을 풀이하면 상품의 판매고 펜션에서는 예약이라는 의미겠죠.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이나 펜션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여줄 뿐 우리를 대신해서 팔아주는 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노출 빈도를 예약 전환율로 착각하는 순간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지죠. 실제로 광고가 부족해서 예약이 안 들어온다고 여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집에 와본 사람들은 다들 좋다고 말한다라는 게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그래서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광고 대행사를 닥달하며 갈아치우거나 온라인이나 유튜브에 올라온 마케팅 관련 내용을 그대로 따라해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출 빈도를 높여도 예약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래서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는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죠. 우리 펜션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건 노출 빈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심각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한 플랫폼 천국인 시대의 알고리즘 지옥에서 절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사실 키워드 광고 노출을 높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더 큰 비용으로 클릭수가 많은 키워드를 골라 상위 노출을 시키면 되죠. 하지만 실제로 상위 노출된 펜션들의 예약률은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약이 많은 펜션은 키워드 광고 자체를 하지 않죠. 예약 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워드 광고를 통한 직접 판매로 재미를 보지 못하던 펜션이 이름난 예약 대행 플랫폼으로 갈아탄다고 갑자기 예약이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약 대행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애당초 공급자인 펜션만 쥐어짜는 구조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고충이나 수익에 대해 할 말은 많겠지만 아무런 기반 시설 하나 없는 온라인 플랫폼 하나로 16%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건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약 대행도 소셜 커머스 기반의 온라인 비즈니스입니다. 지마켓이나 11번과 같은 오픈마켓과는 달리 일정한 숫자 이상의 구매자를 모아 특정 상품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싸게 구매할 수 있다는 개념에서 탄생한 게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소셜 커머스죠. 하지만 실제로는 오픈마켓이나 대형마트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쪽 모두 상품 공급자들만 쥐어짜서 돈을 벌죠. 그렇다면 예약 대행은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쥐꼬리만 하죠. 많은 사람이 모이면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소셜 커머스의 이점은 일찌감치 사라져버린 탓에 예약 대행 사이트를 통해 펜션을 예약해도 소비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거의 없습니다. 초창기만 해도 직접 예약하는 것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펜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지만 1년 365일 이어지는 할인 요금에 이제는 다들 시큰둥해졌죠. 오히려 약삭 빠른 사람들은 펜션에 전화를 걸어 직접 예약할 테니 수수료만큼 가격을 더 빼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이에 대한 예약 대행 회사들의 대응은 어떨까요? 가맹점들이 더 많은 매출을 올릴 방안을 궁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생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방법을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요즘 저의 가장 큰 고민이 실시간 예약 시스템입니다. 나름 오랜 기간 품질 좋은 펜션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 회사들이 예약 대행 회사들과 손을 잡아 오직 예약 대행 회사에서 만든 실시간 예약 시스템만 쓰도록 만들어버렸죠. 초창기만 해도 선택사항이었지만 요즘은 신축 펜션조차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쓰는 조건으로 무조건 예약 대행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몇몇 펜션 홈페이지 제작사들이 자체적으로 실시간 예약 시스템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상황을 뒤집기엔 역부족이더군요. 그래서 문을 연 지 몇 년 되지 않은 펜션들은 이런 일이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온 관행쯤으로 여길 정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약 대행 회사 출신들이 만든 펜션 마케팅 회사들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자신들만의 비법인 양 떠드는 얘기 속에도 예약 대행 회사들이 만든 룰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맥락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음으로 양으로 예약 대행 회사들과 이익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나 온라인에 올라오는 펜션 마케팅의 내용 대부분이 알고리즘의 지옥을 헤매게 만드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키워드 선정과 노출 빈도를 신경 써야 한다고 줄기차게 부르짖지만 정작 그런 방법으로 예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실하게 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앞에 던진 질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죠. 예약 대행 회사에 가입해 열심히 광고해도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게 혹시 예약 대행 자체에 문제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천 개에 달하는 펜션을 하나로 묶어놓은 탓에 예약 대행 사이트에서 우리 펜션이 눈에 띄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약 대행 회사에 따로 돈을 내고 광고를 내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네이버라는 거대한 온라인 생태계에서 벗어나려다가 예약 대행이라는 거미줄에 갇혀버린 건 아닐까요? 예약 대행 사이트에 입점한 펜션 중에 비수기 평일에도 절반 이상의 객실을 파는 펜션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늘 품고 있는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문을 품는 걸까요? 불과 몇 년 전에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때문에 한바탕 시끌벅적했었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배달의 민족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6.8%입니다. 네이버 실시간 예약도 비슷한 수준이죠. 그렇다면 16%에 달하는 예약 대행 수수료는 어떤가요? 다들 만족하시나요? 아니겠죠. 한 발 더 나아가 배달의 민족이나 네이버보다 2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기는 예약 대행 회사들은 여러분의 펜션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할까요? 어처구니 없지만 여러분이 운영하는 펜션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는 예약 대행 회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하도록 문단속만 하죠. 이런데도 알람만 울리면 광고비를 채워놓고 예약 대행 회사에서 보내주는 손님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리고 예약 대행이나 노출 빈도에만 목을 매는 건 일종의 금단 현상 아닐까요? 실시간 예약 시스템에서 출발한 제 의문은 여기까지 뻗어나가더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많은 객실을 판매하기 위해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여전히 광고가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 빈도를 높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키워드 광고나 예약 대행을 오랜 기간 해왔지만 원하는 만큼의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예약 전환율을 높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는 예약 전환율이 키워드 선정이나 광고 문구를 달리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이죠. 예약 전환율을 높이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펜션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주 본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지갑을 열 가치가 있는 물건만 구매를 하죠. 내가 지불한 금액과 같거나 훨씬 가치가 있는 상품만 구매한다는 등가 교환의 원칙은 펜션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현재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언짢은 얘기겠지만 펜션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반응은 썩 좋지 않습니다. 대형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부정적인 의견들만 살펴봐도 그렇죠. 턱없이 비싸지만 객실에 생수 한 병 없다라는 반응 정도는 애교에 불과하죠. 홈페이지와는 전혀 달랐던 방을 깨끗이 치우고 나가라는 주인들 잔소리에 기가 막혔다는 불평불만도 수두룩합니다. 듣는 쪽은 불쾌할 수도 있지만 딱히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실제로 4, 5만 원짜리 모텔방에도 생수나 음료수는 기본입니다. 비록 싸구려긴 하지만 로비에 준비된 원두커피나 각종 스낵까지 생각하면 모텔방의 두세 배에 달하는 펜션으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죠. 민박이라는 점 때문에 손님들 대부분은 정리정돈이나 설거지쯤은 알아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잔소리까지 해선 곤란하겠죠. 솔직히 이런 식이면 호텔이나 모텔이 훨씬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펜션은 틀에 박힌 호텔이나 모텔, 콘도미니엄의 분위기에 실증을 느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호텔이나 리조트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들 펜션의 불황을 부르짖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여전히 펜션만의 매력과 가치를 뽐내는 펜션들은 방이 모자라 쩔쩔맵니다. 노출 빈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펜션을 미처 알지 못해서 예약이 들어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펜션을 찾는 젊은 사람들은 정보 습득의 귀신들이죠. 여러분의 펜션이 충분한 매력과 가치가 있다면 노출 빈도를 높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색다른 분위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알아서 방을 채워주죠. 예약 대행 사이트의 엉성한 검색 기능도 문제입니다. 지역이나 가격대별로 검색하는 기능 외에 우리 펜션을 손쉽게 찾을 만한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이쯤에서 엉뚱한 상상을 해보죠. 만약 16%에 달하는 예약 대행 수수료를 고객 서비스 비용으로 돌리면 어떨까요? 소비자들은 믿지도 않는 할인가를 정상 가격으로 돌려 객실 분위기를 바꾸는 건 어떨까요?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지만 예약이 들어오지 않던 펜션이 예약 대행으로 돌아선다고 극적인 매출의 변화를 보이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손님이 몰리는 주말이나 여름 휴가철에만 반짝할 뿐이죠. 검색률 높은 키워드를 찾아 광고 문구를 아무리 수정해도 우리 펜션이 손님들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예약 전환율은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객실 수가 많은 펜션은 몰라도 적으면 두세 개, 많아야 6-7개 남짓한 객실을 채우는데 노출 빈도 따위를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펜션이 손님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충분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